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예.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갖고 말썽이 난다.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99.9% 떼맥혔어요. 그럼 받은 게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잊어버렸죠. 응? 못 받은 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힘들고 말고가 없어.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한 번에 몇 억씩 날아간 적도 있으니까. 한 번에? 되게 액수가 클수록 못 받아요. 3,000원, 2만 원 이런 건 꼭 받아. 3,000원. 갚지 말라고 그래도 갖다 줘. 그런데 액수가 이게 뭐 몇 천만 원, 억대가 되면요 거의 안 갚습니다. 이게 더 놀랍다. 지금 제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럼 그런데도 안 갚어. 어머.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빌려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두야. 움직여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거죠. 느닷없이 항상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쓰라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 믿어. 아, 이 사람은 갚겠지. 아, 이 사람은 이제 예외지.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하냐. 이제 나가셨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의 생각으로 봤을 때 돈을 그러면 거절 못해서 빌려줬어. 언제까지 꼭 갚을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이 넘어갔어. 그랬을 때는 우리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렇지. 왜 안 주냐? 나는 성격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쪼아야지. 저는 한 10년도 넘었어. 돈을 빌려간 지가. 액수가 커요. 지금까지 난 돈 달래 소리 안 했어. 그 사람이 안 주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 예.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다.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만 보내라. 보내던가요? 안 보내지.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 내가 그거를 귀찮게 하려면 매일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그러고 싶진 않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내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고 허위 씨 너무 잘 살고 있으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거 화냈으면 벌써 죽었지.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뭐 일할 때의 보수는 다 받으시죠? 근데 또 그런 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사정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서 공연했어. 예. 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거의 안 줘. 그러면 그냥 오늘은 위문 공연했다. 우리가 막 군용 트럭을 타고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래도 막 전방에 막 뭐 그렇게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서 좋은 일 한번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게 그때 이제 이용식 씨가 소개한 거야. 네. 가니까 진짜 이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주먹에. 근데 그러면서 여기 돈이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나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따 내가 내려오면 주세요니까 그렇다면서 여기다 고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 있어. 있는데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사회를 보는데 이 사람이 저 문 쪽으로 나가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 저 출연하실 분은 근데 이 마이크줄이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걸 놓고 지금 행사 안 하고 그거 잡으러 가? 네 그래서 다음 분 나오시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얼른 가버렸어. 어머. 그런데 고마운 거는 야 나 진짜 감격했어. 이용식 씨가 그걸 갚아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 근데 내가 이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행사비로 장작을 받았다. 난 이거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작이요? 예. 네, 행사. 그건 이제 가짜 뉴스. 들고 오셨다고. 그건 가짜 뉴스. 아,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공항에서 장작 들고 온 장작을. 걸 장작이 아니고 예. 네. 팔공산 거기 축제 갔더니 네. 이렇게 옷당나무라는 게 있어.
연계백숙 같은 거 할 때 그걸 넣어서 예. 이렇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그냥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런데 거기서 행사장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몇 준 거야. 어머. 행사비 대신에요. 예. 그 약이라고. 그걸 닭만 먹어 매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오딱만 그리고 먹을 수가 온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온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두면 괜히 애들 죄송합니다. 옷이나 올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렁크에다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예. 그걸 이제 누가 잘못 알고 아유 저기 어디서 장작을 받아갖고 저렇게 장작을 싣고 다니다가 동료를 주는구나. 아, 나무를 받긴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 성격이 급하고 예. 화도 내고 예.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냥 모른 척해서 차라리 좋은 말이나 듣는 게 낫지. 예? 부딪히고 뭘 해봐야 이미 떠나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돈을 누구 빌려주면서 이런 차용증? 차용증이나 무슨 이런 각서나 이런 증서나 영수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꺼주고 뭐 못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뭐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꺼줬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호의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일의 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거조차 요구를 못 하시고 못 받으신다는 거는 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안 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뼈. 아니고요.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 이거를 고인이구나. 이렇게만은 좀 볼 수 없는 이게 조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예.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호구의 위치에 스스로 좀 본인을 놓는 그런 거를 좀 자처하시는 면이 있다고도 저는 좀 봐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 이용식 선생님이 갔으면 아마 돈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 준 거는 약간 어깨에 혹시나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어려워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괜찮으셔.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약간 조금 있을 이용되기도 수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게. 예. 불쌍해 보여. 그리고 막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위기에서 구해줘. 이 선생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순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게 존경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막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형님 같은 분 없다. 그때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뿌듯함. 이게 살아가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이. 일리가 있으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중에 돈 사고를 좀 치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보증서서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집을 제가 이제 이게 팔아서 갚았죠. 갚았어요. 아니,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 일주일 한 달이면 뭐 돌려줄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배신감, 뭐 억울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잘나고 누우면 생각나면 2시, 3시 후반에 나가서 뭐 편의점에서 그냥 이렇게 소주 한잔 먹고 돌아야 자고 그랬어요. 죄책감도 있고 뭐 참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모일수록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굉장히 자책이 되고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내가 조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디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쪽에 속했더라면 이런 것도 잘 지키고 부모님의 노후도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자녀들도 조금 더 잘 성장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굳이 굿, 배드로 나누면 내가 배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프거든요. 우리 김병욱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고 싶으세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나. 예. 네, 굿 퍼슨이고 싶으세요.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 퍼슨이고 싶다는 거는 저 무의식 속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꾸 이렇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냥 싫은 소리를 단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생활의 신조를 집은 못 지켰지만 내가 이거라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생님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지금은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이 참으시고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절 잘 못하시고 싫은 소리 못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배려와 이해로 보였겠지만 선생님의 한 인간의 내면을 쫙 들어가 보면 그거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심층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이 들키게 될까 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꽉 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약간 반대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계속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근데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지 않는 사람은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나 이거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말을 평소에 편안하게 못하고 많이 억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게 터져 나올 때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우 또 이렇게 사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싫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어떨 때는 분노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대상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그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약간 놓으시는 거죠. 아, 너 잘 찍었지 안 찍었어? 그것도 못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정말 나 혼자 외톨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족에게까지도 이제는 반동 형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90%는 농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유머 위트는 너무 좋은 방어 기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그냥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